브라질의 한 소녀가 입안에 치아가 81개가 났대요. 이게 가능한 거예요? 81개는 나도 좀 처음 들어보고, 오히려 그 반대로 치아가 이제 더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개수보다 덜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. 과잉치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빼주셔야 하는 경우가 있지. 원장님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되게 좀 신기한 뉴스가 있길래 그거 한번 원장님과 또 얘기하려고 왔거든요.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? 무슨 뉴스입니까? 브라질에서 11세 소녀의 입 안에서 무려 81개의 치아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정상적인 성인의 치아 수가 32개인 점을 고려하면 2배를 훌쩍 넘는 수치인데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브라질의 한 소녀가 입안에 치아가 81개가 났대요. 이게 가능한 거예요? 81개는 나도 좀 처음 들어보기 되게 많은 것 같은데, 근데 뭐 81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치아 개수보다 좀 더 많거나 좀 더 적은 분들은 좀 꽤 있으신 편이지. 원래 치아는 고정적으로 정해진 숫자가 나는 거 아닌가요?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. 보통 평균적으로 입안에 나는 치아의 개수는 몇 개예요? 개수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한쪽 당 7개씩 있는 게 정상이거든. 그래서 4개니까 28개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, 근데 사랑니까지 다 있으시면은 한쪽 당 이제 8개씩 있게 되거든. 그럼 아까 브라질 소녀처럼 정상적인 개수보다 더 많이 나는 건 어떤 경우예요? 정상적인 개수보다 더 많이 나는 게 과잉치라고 하거든. 과잉치는 이제 치아 사이나 잇몸 뼈 속에 치아가 이렇게 한 개씩 더 있는 건데, 보통 이제 정상적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잉치는 크기가 좀 작은 경우가 많고, 오히려 그 반대로 치아가 이제 더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개수보다 덜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. 결손치라고 하지. 과잉치와 결손치는 유전적인 문제도 있을까요?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, 과잉치의 경우에는 가족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고, 좀 특이하게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한테 좀 많이 발견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. 결손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2분 중에 한 분이 결손치가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자녀도 결손치가 있을 확률이 높을 수 있다.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해. 그러면 그 과잉치 무조건 빼야 할까요? 과잉치라고 무조건 빼야 되는 건 아닌데, 이제 뭐 성인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뒤늦게 뭐 엑스레이를 통해서 과잉치를 이제 잇몸뼈 안에 있는 게 발견이 됐다거나, 굳이 안 빼도 되는 경우가 많지. 왜냐하면은 이제 치아들도 이제 성장이 다 끝났고 턱관절 같은 것도 이제 좀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아프다거나 주변 치아 영향이 없으면은 그거를 무리해서 뺄 필요가 없는 거고, 과잉치의 경우에는 이제 위치상 대부분 정상적인 그런 영구치들의 맹출을 좀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빼주셔야 하는 경우가 있지. 과잉치는 보통 그 어린아이들의 경우 때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, 이게 좀 방해가 될 것 같다거나 하면은 좀 뽑아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, 아니고 뭐 특별히 뭐 방해가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고, 그리고 좀 그런 걸 발치하기에는 너무 어린 경우라면은 좀 일단 지켜보시는 경우도 있지. 어떤 경우에는 과잉치 주변으로 이렇게 막 염증처럼 이렇게 물혹이 생겨 있는 경우가 있거든. 그런 거는 이제 뼈나 이제 주변 치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잉치는 뽑아주시는 게 좋으니까 정기적으로 좀 엑스레이 검사를 해주셔서 과잉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과잉치는 어디 쪽에 제일 많이 나나요? 일단 좀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나는 거는 정중 과잉치라고, 여기 위압니 가운데에 여기 생기는 게 이제 정중 과잉치라고 하거든. 뭐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 입안 어디든지 다 있을 확률은 있지. 그러고 보니 입 천장에도 과잉치가 나는 분들이 있던데, 근데 그걸 뽑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플 것 같더라고요.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치아를 뽑는 것보다 입천장 여기 안쪽 이렇게 묻혀 있으면은 여기 잇몸도 좀 많이 열어야 되고,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주변 뼈를 좀 많이 쳐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반 발치에 비해서는 이게 뽑고 나서 좀 회복 과정에서 좀 더 붓는다거나 좀 더 아프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지. 아까 말씀 주신 그 결손치라는 것도 있잖아요. 그것도 좀 흔하게 발생하는 걸까요? 결손치는 막 엄청 흔한 건 아닌데,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한 2%에서 한 5% 정도. 결손치는 흔히 발생하는 위치는 여기 가운데 앞니 있잖아. 앞니 제일 큰 앞니 말고 그 옆에 그 2번째 앞니를 측절치라고 하는데, 그 치아가 이제 결손돼 가지고 없으신 경우가 좀 많지. 둘 다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? 첫 번째로 과잉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치료법이라는 건 과잉치를 이제 빼드리는 거지.
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쉽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이렇게 잇몸 속이나 뼈 속에 많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잇몸을 많이 열거나 뼈를 좀 쳐가지고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, 뽑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연구치들의 위치 조정이 좀 필요할 때는 교정 치료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. 그다음 결손치는 이제 유치는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연구치가 없다는 거니까 유치가 빠지고 나서 유련치아가 이동하면서 그 공간을 메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유치가 빠진 뒤에 공간 유지 장치를 좀 이렇게 쓴 다음에, 그다음에 치아의 성장이 다 끝나고 나서 거기 연구치가 없는 자리를 임플란트를 심으신다거나, 아니면 이제 주변 치아를 좀 깎아서 브릿지로 치료를 하시는 거지. 사실 그런데 치아가 더 있거나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거 아닐까요? 그치, 아까 말했듯이 특히 과잉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인분들이 뭐 나중에 이제 성장이 끝나고 나시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막 깊이 묻혀 있는 과잉치를 발견했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뭐 굳이 통증이 많이 없다거나 주변 치아에 영향이 없는 것 같다거나 하면은 막 말한 대로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 경우가 많고, 어린 나이에 발견을 했을 때 이제 이게 주변 치아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과잉치는 좀 빼주시는 게 좋고, 결손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없으면은 뭐 크게 안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,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 비어있는 공간이 좀 오래 유지가 되면은 주변 치아들이 그 빈 공간을 메우려고 이렇게 서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 치아들이 이동을 하기 전에 좀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, 이제 치아가 이제 좀 힘을 좀 다 나눠 받아야 되는데, 결손치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남아있는 치아들이 그 힘을 좀 결국 그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나눠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.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치아들이 과부하가 좀 오래 걸리면은 주변 치아들이 또 좀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결손치 부분에 뭐 임플란트나 브릿지 치료를 좀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설명 쭉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저희가 또 치과에 계속 정기검진을 와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는 것 같더라고요. 그치, 이제 과잉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 나이에 또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정기 검진을 해주는 게 제일 좋지. 저희 정기검진도 365일 쉬지 않고 검진하는 여기 상남 플란트병원으로 와야겠죠? 그치. 우리 또 부모님들도 바쁘시겠지만 우리는 또 평일에 매일 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하시고도 오실 수가 있고, 그리고 우리는 또 주말에도 항상 열기 때문에 좀 환자분들 시간 되실 때 와주셔가지고 정기검진을 받아주시면은 구강 건강을 지키는데 우리가 도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원장님, 저도 다음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기면은 여기 꼭 정기검진 받으러 올게요. 알겠습니다. 또 같이 좀 잘 좀 봐드릴게요. 네.